안녕하세요. 미술예기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이중섭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중섭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화가이죠. 이중섭의 전시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이중섭은 우리가 굉장히 사랑은 하는데, 우리가 이중섭을 사랑할 때에는 제 생각에 우리의 관심은 이중섭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가족과 떨어져서 가족을 애타게 그리며 은지화를 그렸던 그러한 장면들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중섭은 평안남도에서 태어났는데 친가도 부자였지만 외가가 특히 부자여서 100칸이 넘는 집안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중섭은 외가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고 학교를 오산학교를 가요. 오산학교는 굉장히 인재를 많이 배출한 학교잖아요. 근데 그 오산학교에서 미술 특화 교육을 받습니다. 이건 제 말인데요. 이중섭의 선생님이 임용년 화가인데, 임용년 화가는 1901년생인데 3.1운동 배지학교 다니던 시절 3.1운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망명을 하고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일대학교 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석의 상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곳에서 유학을 하던 백남순 화백과 만나서 식민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오산학교의 도화와 영어 선생님으로 오게 돼요. 그때 이중섭이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임용렬에게 영어도 배웠겠죠. 그리고 그림을 배웁니다. 임용렬에게 특히 집중적으로 배웠던 것은 야외 스케치인데요. 인상파 화가들이 야외 스케치 많이 했잖아요. 실을 가서 품평회도 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용련이 이중섭의 그림을 품평을 할 때 굉장히 너는 앞으로 거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중섭이 고등학교 때에도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중섭은 원래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불어도 공부를 했으나 그때 프랑스 시국이 하수상했잖아요. 어수선했기 때문에 이중섭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유복한 시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에 가서 이제 다른 학교를 거쳐서 일본 문화학원으로 오게 되는데, 일본 문화학원에서 이중섭이 훤칠한 외모, 그리고 좋은 목소리, 그리고 운동 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는 그야말로 엄친아였기 때문에 일본의 아가씨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얼굴도 이쁘지 않은 마사코였죠. 그래서 그 둘이 사랑을 하게 됐는데, 야마모토 마사코는 문학소녀였어요. 그래서 보들레르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중섭이 보들레르의 시를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읽어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이 말기로 몰아치던 시기에 집안의 허락을 받아서 야마모토 마사코가 혼자 배를 타고, 이름도 한국식의 이남덕으로 남쪽에서 온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칭한 이중섭이 지어준 이름을 달고 결혼을 합니다. 부산에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원산폭격이 될 바로 그 시점에 이중섭이 몸과 화구만 가지고 가족과 아이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어머니를 북한으로 두고 온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월남인인 거죠. 그래서 이중섭이 부산으로 피난 올 때는 이중섭의 그림들은 전부 이중섭이 살았던 원산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섭이 젊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을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중섭이 부산에 와서 피난을 하는데, 여름에 전쟁이 나는데 점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면 따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 남짓 이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우리 모두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행복하게 보고 싶은 거지. 이제는 4.3 사건도 있었고 아내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중섭은 또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는 이중섭이 결코 행복하지만 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먹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그렇게 4명이 살았던 시기는 짧고 바로 서귀포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귀포와 이중섭을 굉장히 연결을 짓지만, 사실 이중섭은 서귀포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않았대요. 서귀포에서 가져온 인상을 가지고 나중에 통영에 가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영에 그 유광열이 소개를 해줘서 가는데, 통영에서 이중섭이 유일하게 월급을 받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 젊었을 때 이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게 되면서 이제 휴양을 보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중섭이 주로 간 곳이 개성박물관입니다. 근데 개성박물관은 개성상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던 개성상인들의 자식들이 유학을 많이 갔다고 해요. 근데 유학 갔다 돌아오면서 조선의 유물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그래서 그 개성상인의 후예들이 많이 그러니까 돈을 투입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성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개성박물관장이 고유섭이라는 분이었는데요. 고유섭은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학자이자 분청사기라는 이름을 특이한 어떤 백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상태, 그냥 이름이 없었던 어떤 굉장히 특이한 것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분청사기였고, 분청사기는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다라는 어떤 사람의 글도 봤는데요. 분청사기는 그만큼 존재가 없는 듯, 1940년대까지만 해도 존재가 없는 듯 했으나 현대 사회로 오면서 점점 그 분청사기의 오묘한 색깔, 어떤 색이라고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색깔, 그리고 추상화된 문양들이 재조명되면서 현대적인 것과 조합을 해서 다시 그 빛을 발하는 그릇이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근데 그 분청사기에 매료를 느꼈던 화가가 저는 바로 이중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성박물관, 고유섭이 관장으로 있었을 때 개성박물관에 아픈 시기에 거의 칩거하다시피 하면서 우리나라 유물들에 대해서 스케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분청사기를 그때 이중섭이 분명히 많이 스케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섭이 분청사기 시계의 마티리얼을 낸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작품은 제가 이 밑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와 비교해서 제가 링크해 놓았으니까 꼭 한번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5년에 있었던 이중섭 100년의 신화 전시장을 제가 많이 다녔는데요. 그 100년의 신화 전시장에서 어떤 꼬마가 이중섭의 소를 보면서 엄마, 저 소 눈은 정말 슬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중섭의 소의 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애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중섭을 그렇게 좋아할까? 김환기도 있고 박수근도 있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예술가 순위를 뽑을 때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이중섭이 1위를 뽑힐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들레르, 인상파 화가에 힘을 실어준 보들레르, 글 쓰는 이 보들레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쁨이 아름다움과 연결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기쁨이 아름다움의 가장 통속적인 장식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슬픔은 말하자면 아름다움의 멋진 동반자인데, 그 안에 불행이 섞여 있지 않은 아름다움의 유형을 나는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네.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분청사기를 찍어 왔었는데요. 그 분청사기를 찍기 위해서 들어가는 분청사기 전시실 입구에 분청사기 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그 문양이 물고기였습니다.
그 물고기를 그린 형상이 이중섭이 그린 물고기의 형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중섭을 상징하는 어린이와 물고기 그림을 약간 세로로 돌려보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예술가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고 싶을 때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과천 자료실을 갑니다. 그리고 마포 평생학습관 3층에 있는 문헌정보실에 가서 자료를 보는데요. 제가 그곳에 있는 이중섭의 모든 자료는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대기를 써보았는데요. 그 일대기는 A4 용지 한 4장 정도 되게끔 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밑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